자, 15페이지 봅시다. 정부 규제입니다. 15페이지 정부 규제. 시장 실패 대응 밑줄. 근데 이제 규제가 증가하는데 그러나 정부 실패 이후에는 규제 완화가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부 규제란 국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제한 밑줄 의무부과 다시 규제는 뭐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도 이제 규제가 됩니다. 그죠? 행정규제 기본법 제2장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 규제의 정당화 근거는 당연히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됐습니다. 정책 차원에서 특정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비가치제 밑줄. 비가치제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부정적 외부 효과죠. 술, 담배, 마약 등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것들이죠. 그죠? 사회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4번 인허가권, 이른바 진입규제는 뭘 만들어낸다? 렌트,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대 추구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시장 실패 X 쓰시고, 렌트 시킹은 시장 실패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규제가 항상 시장 실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렌트를 야기하면 밑에 나와있죠. 소득 재분배 밑줄. 규제는 who gain, who lose.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많이 잃어버리라는 이른바 소득 재분배 효과. 다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밑에 표 봅시다. 자, 광의의 경제적 규제가 있습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시장에 대한 불신 밑줄, 렌트 시킹. 옆에다가 얘를 안 적어놨죠. 밑에 위에 적어놨네요. 진입 규제라 쓰시고 근처에다가.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대표적인 게 무슨 규제다? 진입 규제죠. 그죠? 진입 규제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신, 시장에 대한 불신. 20세기 초반에 있었죠, 주로. 자, 근데 독과점은 시장 실패죠. 이해했죠? 자, 환경오염도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사회적 규제가 비교적 최근에 강조됐죠. 사회적 규제가 비교적 최근에 강조된 것이 사회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은 무슨 규제? 사회적 규제. 자, 진한 것이만 볼게요. 경제적 규제는 차별적 규제 맞죠? 왜 차별적 규제요? 규제, 편의점과 약국을 차별해요? 차별 안 해요? 차별하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독과점 규제는 비차별적 규제입니다. 왜요? 이런 게 여러분 50% 자,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한 기업이 하나의 시장에 50% 이상을 점하면 독점이거든요.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딱 되는 순간 대통령의 아들 기업이든 이재용 기업이든 내 기업이든 누구나 다 규제할 수밖에 없죠. 차별적이에요? 비차별적이에요? 비차별적 규제. 사회적 규제도 당연히 무슨 규제요? 비차별적 규제죠. 왜냐하면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오염 처벌 기준의 법정화. 법에 정해졌으니까 대통령의 아들 기업이든 차별 안 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차별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재량, 비재량, 비자량. 맞죠? 어떤 기업은 해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주고는 속된 말로 하면 관료들 지 마음대로죠. 무슨 규제? 재량적 규제입니다. 규제 포획이 빈번히 발생한다. 규제 포획이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는 포획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료에게 재량권이 없잖아. 위에 보면. 그러니까 자, 여러분 50% 마켓 쉐어가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 왜?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 편의점은 해주고 카카오 택시, 편의점은 안 해주고 카카오 택시는 해주고, 누구는 진입하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왜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영업 못해요? 왜 외국 병원은 못하는데 외국 은행은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할 수 있잖아요. 은행은 영업되는데 왜 병원이나 대학교는 왜 안 됩니까? 그냥 관료들 지들 마음이야. 나쁘게 말하면 이익집단들이 렌트 시킹을 많이 하면 해주고 많이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량적 규제, 포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사회적 규제는 공익집단의 감시로 규제 포획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익집단의 감시, 환경단체들이죠. 경쟁 제한, 경쟁 촉진, 경쟁 무관, 규제 완화, 유지 강화, 유지 강화. 느낌 있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요즘에는 여기 잘 안 나오고 다음. 자, 간접 규제, 직접 규제입니다. 간접 규제 보시죠. 준수, 미준수, 밑줄. 동그라미 번. 됐습니다.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규제 대상자. 다시 누구한테 있다? 규제 대상자가 준수할지 안 할지는 규제 대상자가 선택합니다. 준수할 경우에는 보상 동그라미. 준수, 보상. 미준수는 처벌.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제조일자, 유통기한. 올해부터 유통기한 없어졌다 그러던데. 유통기한, 성분. 품질 인정 규제, KS 마크, 굿 디자인 마크, 등급 사정 규제, A, B 등급. 아시겠죠? 한우는 뭐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규제예요? 이제 MSG 아시죠? 식품 첨가물인데 MSG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야, 무조건 금지. 근데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MSG 있는 걸 먹거든요. 이렇게 하면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죠. 이건 오로지 MSG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무슨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는 뭐만 표시하고 성분만 표시하고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선택권이 준수와 미준수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피규제자한테 있으면 무슨 규제? 간접 규제. 오로지 마스크를 의무화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는 쓰고 안 쓰고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무조건 직접 규제는 무조건 준수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수를 하려면 무슨 강도? 처벌의 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이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선호해요. 됐습니다. 그러나 처벌에 가시적이 근데 아주 경직적이야.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은 낮습니다. 자, 장점 보시죠.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밑줄.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도적이고 신축적이다. 재량은 누구한테 있다? 규제 대상자. 됐습니다. 단점은 직접 규제에 비해서 규제 효과가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MSG를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정치적 수용도가 낮다. 환경 규제는 간접 규제보다는 직접 규제에 넣습니다. 간접 규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아까 말했던 오염권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자보세요. 강을 오염시키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무조건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봐봐. 강 오염을 시키는데 너가 0, 10, 20, 30, 40에 따라서 네 벌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벌금을 여러분 거둬요? 강을 20만큼 오염시켰으면 정화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요? 20만큼 들겠죠. 이게 간접 규제잖아. 무조건 강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는 직접 규제죠. 이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환경 규제에서는 맞지. 봐봐.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낫잖아. 야, 강 오염시킨 만큼 내가 돈을 부과해서 다시 강을 정화할 거야.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오염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피규제자한테 있죠. 이건 무슨 규제 그러니까? 간접 규제지. 간접 규제는 환경 규제에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간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오염 안 시키는 게 좋지. 네가 오염시켜라. 오염시킨 만큼 내가 벌금을 부과해서 오염시킨 걸 정화할 거야. 처음부터 오염 안 시키는 게 좋잖아. 그래서 다시 환경 규제는 간접 규제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직접 규제 가시죠. 무조건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동그라미 2번 피규제자한테는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관료들의 처벌에 대한 재량이 있죠. 그죠? 미준수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이 있습니다. 기준 설정, 규칙 제정, 직접 명령. 마스크 의무화 쓰세요.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는 직접 규제고 백신 패스는 무슨 규제다? 간접 규제죠. 백신 패스는 간접 규제죠. 장점, 규제 준수만이 요구됩니다. 맞죠? 준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니까 아주 효과가 직접적이다. 동그라미 2번. 벌칙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 동그라미 3번. 정치가들이 선호한다. 동그라미 5번. 그러나 너무 기준이 법정화되어 있으니까 좀 경직적이죠. 그죠? 시장의 효율성,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경직적이다. 기본적으로 무슨 규제가 좋습니까? 사실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가 좋죠.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율규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누구다? 정부인데 예외적으로 밑줄 규제의 주체가 피규제 산업 업체 또는 피규제 집단이죠. 그래서 원래는 규제를 누가 해야 되는데 변호사에 대한 규제, 의사에 대한 규제는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변호사들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한다? 피규제 집단인 변호사들이 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규제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규제협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율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내용, 방법, 시기에 대해서 피규제 집단에게 위임. 규제 집단이 스스로 집행하는 방식. 변호사, 징계. 법무사, 징계. 의사, 이유가 뭘까요? 규제기관의 행정력 부족, 느낌 있죠? 동그라미 2번.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다시 관료들이 의사 수준의 높은 의사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거야? 의사 집단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이게 나쁜 겁니다. 피규제 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것 같아서 자기들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거세질 걸 대비해서 규제 이슈를 선점해서 자발적으로 규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 전형적인 자율규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죠. 그죠? 근데 어떤 집단은 철저하게 정부가 규제하는데 어떤 집단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갖가시 해야 되는데 다잖아. 같은 것은 같게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저쪽은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냐? 공평성 문제. 동그라미 4번.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율규제의 단점입니다. 자, 규제의 초점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친환경 농수산물만 쓰라고 규제할 수도 있지만 뭘 써든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근데 급식 수준을 요만큼을 유지하라고 규제할 수도 있죠. 투입에 대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산출에 대해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시다. 투입 규제, 수당 규제, 목표 달성에 위한 생산, 자, 투입물 밑줄, 생산 요소, 생산 시설, 생산 수단. 그래서 이걸 수단 규제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기술 규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가장 쉬운 표현은 투입 단계에서 규제하니까 무슨 규제? 투입 규제. 갑니다. 투입 규제, 기술 규제, 수단 규제는 투입 단계에서 규제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공장에게 특정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니까 투입 단계부터 규제하는 거죠. 장점, 파악하기가 쉽고요. 순항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단점이 치명적이죠. 아까 했잖아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썼는데 맛이 엄청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들에게 부담 밑줄, 재량 박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재량을 박탈한다는 거죠. 재량을 박탈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과 규제는 사회적 목표치를 정하고 밑줄 이것만 규제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거.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죠. 니들이 어떻게 투입하든지 생산하든지 묻지 않겠지만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다. 장점은 수단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재량과 자유를 부여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단점은 사회적 목표치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요. 급식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무슨 규제? 관리 규제. 생산 과정을 규제합니다. 생산 과정 규제 밑줄 해썹. 해썹처럼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이라는 생산 과정.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하여튼 뭘 규제한다? 생산 과정의 유해 요소를 사전 차단.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두부 사오라 그러면 파 사오라 그러고 닭 사오라 그러면 무슨 닭 사와야 될지 닭도리탕용, 튀김용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방법이 뭐야? 두부를 다 사가지고 요걸 안 먹는 방법이 있어. 그럼 뭐라고? 이렇게 많이 사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잘 들어요. 나중에 여자친구나 부인이 뭐 사오라 시키면 무조건 해썹 마크가 찍혀있는 걸 사가면 요건 덜 먹어. 왜냐하면 해썹은 그 음식을 만드는 생산 과정의 위해 요소를 다 차단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중국산인지 우리나라 건지 투입 규제는 없는 거야. 알았지? 와이프가 이 중국산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해썹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그러면 자 들어봐. 투입 규제는 이렇게 되는데 생산 과정에서 다 위해 요소를 제거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경원 선생님 핵심 행정학 16페이지를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해썹을 사가면 됩니다. 알았죠? 해썹을 사가면 최소한 요건 안 먹는다. 됐습니다. 장점. 수단 규제의 단점을 극복한다. B. 성과 규제의 단점을 극복한다. 이해했죠? 넘어갑시다. 규정치로. A. 합리적 경제적 인간입니다. 그럼 BC 분석을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언제 행동한다? 그 행동을 했을 때 생기는 cost, 비용보다는 benefit이 컸을 때 행동한다. B도 재밌죠. 비용이 집중 동그라미, 소수 동그라미.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반값 등록금, 시위, 촛불 시위. 자, 여러분,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나 촛불 시위 활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나가. 나도 잘 안 나가고. 근데 50대를 위한 뭐를 한다. 40대를 뭐를 위한다. 30대를 위한 뭐를 한다. 아니면 인천 20대 청년들을 위한 뭐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소수고 협소하게 발생하죠. 인천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 시위를 하려면 나갈 확률이 많아요. 왜요? 편익이 넓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해요. 좁게. 약사 집단들도 정치적 촛불 시위에는 안 나가요. 근데 약사들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거야. 왜? 편익이 넓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한다는 거죠. 갑시다. 표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표는 어디서부터 해요? 1사분면부터 한다 그랬죠. 자, 편익 대중정치, 다수결 정치입니다. 종교규제, 낙태규제, 차량 10부제, 음란물 규제, 출판물 규제. 얘가 많이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 뭡니까? 누구나 다 규제의 혜택을 누리고 규제의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뭐겠어 이거? 마스크 의무화죠. 자, 여러분, 마스크 의무화는 누구나 다, 여러분, 마스크 의무화는 누구나 다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비용이 광범위하죠. 또 잠재적인 우리 코로나에서 위험을 보존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리니까 마스크 의무화죠. 자, 고객 정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입규제 별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시험에는 안 오지만 뭐라 그랬어요? 약국 편의점이요. 약국 편의점. 약국 편의점. 맞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약국 편의점. 수익규제. 수익규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로 하면 시험에 안 오지만 외국 대학이나 외국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진입되고 있는 그 진입규제를 말하죠. 최저가격규제. 농수산물 최저가격제. 농수산물 최저가격제는 여러분 무슨 규제라고요? 고객정치사항입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고객정치사항입니다. 고객정치사항. 누구에게만 좋아요? 농민들에게만 좋죠. 최저가격 규제를 하면 농민들한테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삼각형이 형성되고 지대추구를 통해서 철의 삼각형이 형성되니까 이제 뇌물을 받으면 이 약사 집단은 관료들의 고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정치사항? 고객 정치사항이죠. 이익집단 정치는 협협이니까 노사관계. 정부가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중립적 조정자. 중립적이다. 정부. 포획 현상은 없어요. 왜요? 둘 다 조직화된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 집단에 포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책 선도자, 기업가적 정치입니다. 환경규제, 안전규제. 거의 대부분 여러분 환경규제와 안전규제가 대부분 우리 부정적 외부효과를 쓰시고 부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모든 규제가 바로 기업가적 정치사항인데 이 경우에는 편익이 광범위해요. 반값 등록금도 여기죠. 자, 여러분, 반값 등록금을 하면 여러분 모두가 좋아지지만 대학들만 피해를 입게 되죠. 편익은 광범위하고 비용은 협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촛불 시위 안 나간다 그랬어요? 반값 등록금 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 편익이 공공재적 속성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무임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만들어져. 그때 누가 그 운동을 이끌고 나가는 엔터프레뉴어, 발러스 엔터프레뉴어, 정책 선도자나 기업가가 있어야지만이 이 규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치, 선도자적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극적 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시죠. 다수결 정치입니다. 다수결 정치, 대중정치라고 합니다. 자, 까먹었지만 다시 위에 한번 써보시죠. 준비됐죠? 다수결 정치 위에다가 음란물, 출판물, 낙태, 종교, 마스크 의무화 같은 것들이 이 대중정치, 다수의 정치입니다. 공익집단 별표, 공익집단 적극적 역할 별표, 맨 끝에 최고관리자의 의지 별표. 규제는 언제 만들어진다? 공익집단의 적극적인 역할과 최고관리자의 의지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을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슨 정치? 다수결 정치, 대중정치라고 합니다. 이익집단 정치가 있습니다. 이익집단 정치. 위에다가 노사 규제 쓰시고 노사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성 밑줄, 가시성 재래시장하고 우리 SSM 대형 유통망 말도 안 되죠,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진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재래시장하고 대형 유통망, 하이마트 아니죠. 맞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재래시장하고 요 둘이는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그래서 이쪽은 일요일날 강제 휴무하잖아요.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재래시장이 이겼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면 재래시장을 만든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된다고 아주 잘 보이게 정책을 포장을 엄청 잘했어요. 이게 바로 뭘까?
골목 상권 보호. 어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성을 확 찌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모셔널 레이던,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셔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정책에 감정을 폭 실어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나는 그게 안 되잖아. 썸수당 이런 거, 연애 촉진수당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우리가 기계같이. 행복 가정 출발 지원금 어때? 이모셔널 레이더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번에 인천시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1억 드림. 정책 이름이야. 이런 게 좋은다. 이게 1억 드림도 되잖아. 우리 한글로 1억을 드린다는 말도 되고 1억을 꿈꿀 수 있다는 한 1억 드림도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1억 드림이라 써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정책 잘 만들었지. 이모션이 레이던돼 있잖아. 감정이. 왜? 그래서 골목 사건 보호. 요 SSM 뭐라 그래요? 영업의 거창하게 자본주의, 기업의 자유.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가시성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골목 상권, 우리가 골목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감성에서 하잖아. 그래서 누가 이겼어? 재래시장 이겼잖아. 그렇게 SSM인데 규제하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래시장도 일요일날 쉬어. 이게 우리나라에 나도 진보적으로 살려는 사람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거야.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언제 쇼핑을 많이 해요? 일요일날 많이 하니까, 주말에 많이 하니까 주말에 얘들 쉬면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잖아. 하여튼 공무원들 하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이익집단 정치에서 재래시장, 골목사건 업체들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머리 자체가 발상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난리 났잖아요.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가니까 제주도 상권연합회에서 제주도시청한테 건의를 해서 뭐 했다는 거야?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려는 방안으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게 해달라는 거야.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공무원들 생각이, 모르지, 공무원들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그 상인협회에서 요구하니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 정말 최악이죠, 최악. 그죠? 됐습니다. 비저빌리티 그냥 외웁시다. 비저빌리티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익집단 정치, 가시성. 정부는 중립적인 중재자 밑줄, 정부는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규제 포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집단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한 집단이 포획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고객 정치, 지대 추구, 포획.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으니까 이제 무슨 관계가 돼요? 공생적 관계. 다시 무슨 관계? 공생적 관계가 된다. 공생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형성되는 게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 정책 선도자적 정치입니다. 아이고, 고객 정치. 다시 올라가서 대부분의 진입 규제 쓰세요. 진입 규제. 위에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그죠? 다수결 정치는 뭐라고요? 음란물, 출판물, 낙태, 종교. 이익집단 정치는 노사 규제. 고객 정치는 진입 규제. 정책 선도자적 정치는 환경 규제죠. 환경 규제. 환경 규제. 환경 규제. 안전 규제. 환경이나 안전 규제가 전형적인 시장 실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죠? 됐습니다. 집단행동 딜레마 상태 밑줄. 이게 중요합니다. 혜택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 시위에 열심히 참여해서 반값 등록금이 되면 나는 뭐만 누리겠다? 혜택만 누리겠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집단행동 딜레마 상태라고 합니다. 알았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개인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 무슨 딜레마? 집단행동 딜레마 상태입니다. 규제 생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안 한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적 사건이 빵 터지고 엔터프레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만이 규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슨 정치상이에요? 기업가적 정치. 그 앙트레프레뉴 있죠. 엔터프레뉴를 프랑스어로 앙트레프레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기업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혁신가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혁신가. 세상을 바꾼 혁신가들을 앙트레프레뉴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요? 인류를 바꾼, 여러분들이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앙트레프레뉴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 혁신가 또는 선도자.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 무슨 관계? 적대적 관계. 딱 봐줘. 공생적 관계는 어디 있어요? 공생적 관계는 위에 있죠. 고객 정치는 무슨 관계? 공생적 관계. 이익집단 정치는 죄송합니다. 정책 선도자적 정치는 적대적 관계, 공생적 관계, 적대적 관계. 요 내용도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시죠. 규제 역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슷하게 꼬시려면 역설적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설적 다음 중 규제 역설이 아닌 거 읽어보니 역설 말 자체가 역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좀 놓을 확률이 좀 낮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돼요. 너무 지킬 게 많고 수준이 높으면 아예 안 지켜버리죠. 규제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규제가 내용이 너무 많으면 아차리 규제가 없는 것과 같아진다. 규제의 역설입니다. 새로운 위험을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고 과거 위험을 너무 경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 4대 범죄 척결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면 그렇다는데 이건 엄청나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만약 이분이 당선되면 4대 범죄는 줄어들겠지만 4대 범죄 외의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요. 우리가 이쪽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범죄가 이쪽으로 가니까 마치 풍선이 있어요. 풍선 여기를 쑥 누르면 다른 쪽에 풍선이 쑥 커지죠. 이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러거든요. 사회 전체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 위험은 증가한다는, 사회 위험 전체는 증가한다는 거죠.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킵니다. 이건 설명드렸죠? 4번도 설명드렸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상품 정보 공부 5번.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 의무화된 정보만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피라미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타르베이브 이펙트라고 합니다. 타르베이브 이펙트. 미국의 동화에는 이 타르베이브라는 요 토끼 인형 이름이에요. 토끼 인형인데 타르라는 끈적한 물질을 묻혀가지고 인형을 이 여우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래요. 토끼 인형을 타르라는 끈적한 물건을 붙여가지고 딱 놔두면 여우가 토끼인 줄 알고 칵 물겠죠. 너무 끈적해가지고 애가 그게 못 떨어져. 그럼 다른 여우가 보고 뭐라 그럴까? 나도 잡아먹어야지. 또 문다는 거야. 또 다른 여우도 물고. 그러니까 마치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무슨 베이비 이펙트? 타르 베이비 이펙트. 규제 피라미드입니다. 넘어가시죠. OECD 규제개혁 3단계 양질 관리. 양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를 관리하는 단계. 양질 관리. 양질 관리. 양질 관리. 다시. 양질 관리. 양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를 관리하는 단계. 양질 관리. less, better, management. less는 줄이는 거죠. better는 품질을 더 좋게 하는 거죠. management. 됐습니다. 양적 관점 가시죠. 규제 총량을 감소시키는 거. one in, one out. 코마 해보세요. one in, one out. 써줄게요. 이렇게. 규제 총량제는 뭐냐면 너 부처에 규제를 하나를 넣으려면 네 부처에 있는 다른 규제 하나를 아웃시키라는 거야. one in, one out. 규제 총량제 이렇게 10개. 어떤 부처의 규제 총량이 몇 개다? 10개다. 이 부처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총량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야 10개밖에 안 되니까
니들이 기존 규제 중에 가장 필요 없는 거 하나 없애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요즘에는 원인 투아웃 규제 하나 넣으려면 두 개를 아웃시켜야 이렇게 하는데 규제 총량제 느낌 있죠? 규제 양을 줄이는 거 규제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일몰제 몇 년? 5년 쓰시고 일몰제 5년. 규제 일몰제 몇 년? 5년.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5년. 자, 파저티브는 허용한다 동그라미.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니까 피규제자에게 재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거티브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니까 피규제자에게 재량이 아주 많죠. 그래서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 파저티브 방식에서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무원은 여러분 노동 3권을 우리나라 헌법에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가집니다. 뭐가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 그럼 자 보세요. 가지니까 단어 자체가 파저티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법률을 안 만들어 봐. 법률 아예 안 만들면 공무원들 노동상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상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단어의 느낌은 안 좋은데 그럼 법률을 안 만들어 봐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노동상권 다 가지는 거지. 이해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상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법률이 없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상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단어 느낌은 안 좋지만 국민들한테 피규제한테 아주 좋은 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가지지 못한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이야. 네거티브 방식.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기관 구성이 다양화.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법에 2022년도에 우리는 무조건 기관 대리평만 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도록 명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앞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데 지금 이 법률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법률 없음 나와. 이게 전형적인 집행에서의 무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놨다는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서 봤잖아. 근데 그 법률이 없다니까.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파저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방식이야? 파저티브 방식이잖아. 할 수 없다라고 해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전형적인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파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네거티브 방식이 단어의 느낌은 안 좋은데 내용은 훨씬 좋습니다. 됐습니다. 품질 관리, 질적 개선, 규제 대안을 모색합니다. 규제 대안 모색 밑줄, 규제는 아니지만 규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연구한다 그래서 규제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규제 다원주의.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서도 모색하기도 합니다. 자,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가 더 좋은 품질이죠. 간접 규제보다는 탄소 배출권이 더 좋고 규제 협의가 더 좋고 정보 제공이 더 좋고 행정 주도가 더 좋고 자율 규제가 더 좋죠. 그죠? 전부 다 지금 나왔던 게 직접 규제의 대안이죠. 규제를 하려면 직접 규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다 안 좋다? 너무 경직적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죠? 직접 규제보다는 더 품질이 좋은 규제 대안, 규제 다원한 대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규제 대안, 규제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간접 규제, 탄소 배출권, 규제 협의, 정보 제공, 행정 지도, 자율 규제인데 내용은 시험에 안 돕니다. 규제 품질 관리는 뭘 모색하는 단계? 규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 규제 관리는
거시적 관점 밑줄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와 복잡성에 대한 이해, 정합성 연구. 기존 규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단계를 규제 관리 단계라고 합니다. 알았죠? 파저티브, 네거티브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본법 97년 제정 밑줄 일몰제 체크 몇 년? 5년 밑줄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보통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오는데 국무총리 소속 쓰시고 X.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2명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위원장 1명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대통령 소속이니까 대통령이겠죠. 그죠? 1명은 아마 민간위원장이겠죠. 20명 이상 25명 이하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구나. 자, 여러분, 정부가 부처가 규제를 발의하면 규제 영향 분석을 해요. 근데 국회의원이 규제를 발의하면 규제 영향 분석을 안 한다고. 이유가 뭘까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선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니까 이 법에 규정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밑줄 짝.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규제 등록 방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신설, 강화, 연장을 할 때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이전에 밑줄, 이게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향 분석이라는 정책 분석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거 한 번쯤은 안 들어봤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아니면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든지. 환경 영향 분석, 교통 영향 분석, 규제 영향 분석.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 분석, 성별 영향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만. 요거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교통에 영향이 있는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하기 전에 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이전에 뭐에 영향이 있는지,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교통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니까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별표. 사전에 합니다. C. 규제 영향 분석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설 강화의 필요성, 니은, 목적 실현 가능성, 디귿, 규제 외 대체소, 이게 아까 말했죠. 규제 대안이죠. 규제 다원주의죠.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규제 영향 분석은 여러분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규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편익을 많이 분석하겠어요? 비용을 많이 분석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비용을 많이 분석하죠. 그 D 보시면 규제 비용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규제 비용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여기까지가 규제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고 행정규제법에 없는 것이 규제예산법 제도가 있습니다. 없지만 시행하고 있는 게 규제총량제. 이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2019년 별표, 2019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 파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자, 네거티브 위에다 쓰세요. 원칙 땡땡, 원칙 허용, 예외 땡땡, 예외 금지. 원칙은 허용하고 예외는
규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기술 변표. 제품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이용하는 제품 서비스에만 적용돼요. 알았죠? 전통적인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허특. 다시 뭐라고요? 신허특. 신속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규제와 관련된 문의가 오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며칠 안에? 30일 쓰시고 30일. 30일 안에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30일 안에 알려주지 못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시허가, 그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에다가 모호한 쓰세요. 모호한 경우. 모호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해주고, 실정특례는 곤란하거나 맞지 않은 경우, 금지 쓰세요. 금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이미 임시허가의 엄청난 수혜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갑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종이로 세금 고지서 받으면 너무 종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업체가 모바일 폰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 내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우리 사업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에 신속 처리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쭉 그럼 국무총리 밑에서 여러 부처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 부처 중에 규제 중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국세청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뭐 고지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주 애매한 거야. 그래서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는 네이버로 받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바일 전자고지잖아.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에 뭐 갑자기 뭐 내라고 나빠오는 거 다 여러분 예스했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임시허가의 여러분 가장 큰 수혜자들이야. 여러분들 몰랐지 그게 임시허가인지. 근데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겠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폭발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도심에 두는 걸 법적으로 아예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거든. 근데 어떤 업체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 봐, 신기술을 개발해서 수소 충전소 하는 거는 법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해줄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지문으로 찍는 게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가 도달주의 했을 때 이게 요지주의잖아. 요지주의. 이 지문을 찍는 게 도달주의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게 애매하잖아. 애매하니까 그냥 임시허가 해주는 거야. 뒤에 있는 놈이 칼 들이대고 야 지문 찍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애매한 거야.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뭐가 돼 있어? 금지돼 있잖아. 못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딱 2년 줄게. 2년 안에 네가 이거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지 실제로 증명해봐. 금지되어 있는데 해주니까 되게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정 특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도심 수소 충전소가 우리나라 1호 실정 특례예요. 근데 소문에 이걸 허용해 준 이유가 1호 수소 충전소를 어디에 건설한다 그랬어요? 국회에. 그래서 거대한 업무 빵 터져서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우리나라 1호 실정 특례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건 아직 안 나왔어. 내가 찍고 있는 나올 거야. 규제 샌드박스 개념은 나왔어. 자 갑니다.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모든 규제가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업자가 기존에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신속 처리를 요구해요. 며칠? 30일.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애매하다. 그러면 무슨 허가? 임시 허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으면 실정 특례입니다.
최근에 저는 너무 재밌어서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국무총리 때 보면 실정 규제에서 샌드박스 사례가 많은데 제가 그런데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뒤에 오토바이 통이 있잖아. 근데 진짜 이게 아이디어 많은 사람 정말 많아. 그 배달통에 네온 사인을 연결해서 광고를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근데 그게 보면 밤마다 배달통에 막 광고가 뜨면 사람들이 가면서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속 처리를 요구했는데 여러 과기정통이나 국토교통부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세워서 안 됐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그걸 보고 잘못하다가 신호를 오인할 수도 있고 그죠? 약간 교통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사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참 이게 안타깝다. 이게 아이디어는 깔쌈하고 기발한데 또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넘어갑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한다는 거 별표. 사전에 한다는 거.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협조, 알선 조정.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규제의 대체적인 요소로 많이 쓰죠. 그죠? 단점은 불분명한 행정책임과 미흡한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행정법에서 하는 그 행정지도와 같은 거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